안녕하세요, 솔로플랜입니다. 오늘은 강남역 주변에 있는 힐링이 되는 공간, 그리고 힐링이 되는 공원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 여성, 몇 나라의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캄보디아 여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캄보디아 나라는요, 훈센이라는 총리가 수십 년간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이죠. 근데 캄보디아 특성상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유명했던 GS 건설도 현지에서 사업하다가 철수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라면 부영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부영이 현지에서 골프장, 리조트 사업, 그리고 금융 산업을 하고 있는데, 부영은 꽤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지 여성들에 대한 얘기죠. 캄보디아 여성들, 그 다음에 베트남 여성들, 태국 여성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우즈베키스탄 여자분들, 그쪽 문화를 보면요, 대부분 지참금 문화가 있죠. 신부 집에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는 지참금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한국보다 좀 가난한 나라, 좀 후진국 쪽에 후진국 쪽에 사는 여성일수록 집참금 문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계층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제가 있을 당시니까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 평균 임금이요, 20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환율로, 한국 돈으로 25만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겠죠. 그러면 가정부들도 둘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이었고,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평균 임금도 200달러에서 250 사이였습니다. 물론 200달러 아래도 있습니다. 180달러, 170달러. 한국 식당은 더 보통 180달러, 200달러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8년 기준.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캄보디아의 도시는 프놈펜이죠. 수도가. 프놈펜에 온 친구들, 그리고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프놈펜, 유명한 시엠립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서 꾸밀 줄 알고, 그리고 술집, 소위 말하는 KTV라고 합니다. 베트남도 KTV, 술집을 KTV라고 합니다. KTV의 경험이 있거나 KTV에 나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대부분 좀 이쁘죠. 또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이쁜 걸 놓치기 싫다 그러면 그 팁은 나중 끝에 말씀드리고, 좀 이쁘고 도시의 물, 때가 탄 친구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남편의 돈을 보고, 그 다음에 현지 애인도 있으면서 남편을 농락하거나, 심하게는 남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남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상지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야, 캄보디아 여자 만나면 솔로 플랜이 죽는데 이런다고 이렇게까지 오바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예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지 캄보디아의 한인의 부회장도 제 동생입니다. 아는 지인, 친한 동생. 그러니까 저는 캄보디아에 대한 정보는 누구보다 더 정보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콘텐츠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캄보디아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모계 사회입니다. 여성의 파워가 남자의 파워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딸이 많은 집안일도 대접받아요.
그리고 딸들이 돈을 벌어옵니다. 사실 사실상 남자들은 45세가 넘어가면 할아버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벌이가 시원찮아요. 취직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딸들에 대한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아들보다. 그래서 계층이 낮은 친구들, 아예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경우는 때가 안 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분들 봤어요. 헤어지지 않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일외로 뭐 보면은 그 캄보디아 여성 출신 중에 한국의 나이 차이가 뭐 20살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집 뭐 한국의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당구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당구 선수로 유명한 캄보디아 여자가 있습니다. 뭐 스롱아인가 스롱 뭐뭐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쳐보면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캄보디아 여성 한국에서 당구계의 챔피언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시골에 있는 친구와 한국의 남자와 결혼했던 케이스인데요.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그만큼 순수하겠죠. 그죠? 근데 프롬프엔에 나와 있는 친구들 보면 KTV에 나가거나 그 다음에 이쁜 친구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호텔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엄청나게 큰 호텔, 카지노를 하는 호텔인데 그 호텔은 어마무시한 미인들도 많고요. 키도 늘씬하고 그 다음에 라가 호텔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오는 친구들 자체가 남자들을 꼬셔서 하룻밤 원나잇에 뭐 200불, 뭐 300불 뭐 이 정도를 요구하는 친구들, 뭐 적게는 뭐 150불 이상 원나잇 하는데 그를 몸을 팔러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현지에서 보더라도 연예인급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지인들 보면 갈색 톤이죠. 현지 원주민들은 갈색 톤에 가까운데 현지에서 좀 피부가 하얗잖아요. 갈색 톤이 아니고 피부가 하얀 친구들은 베트남계나 중국인들의 혼혈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여성 중에 상류층인지 아닌지 조금 확률적으로 높은 게 뭐냐면 피부가 하얀 친구들은 상류층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자외선을 잘 안 받아요. 학교 갈 때도 차로 가고 또 올 때도 차 안에서 지내거나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상대적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상류층일 가능성이 커요. 혼혈이거나. 그리고 그런 라가 호텔, 카지노에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원나잇으로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베트남 국적을 상실했거나 옛날에 그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어떤 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이중 국적이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도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베트남에서도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친구들, 한마디로 난민 같은 친구들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계 난민 같은 친구들이 캄보디아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피부가 하얗겠죠, 물론. 근데 그런 친구들은 KTV나 나가호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섹시하고 뭐 이쁜 친구를 만나고 막 진짜 바람 안 피고 뭐 좋은 여성을 만나려면 정말 사기치지 않는 결혼 정보 업체를 선택하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정보 업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현지에서 1년 정도는 사시면 내용이 다 파악됩니다. 내용이 다 파악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편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소방관 그분이 지금 핫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헌칠을 하시고 충분히 한국에서도 결혼하실 수 있는 분, 키도 크고 상냥하고 착하고, 왜 저런 분들은 한국 여성분들이 왜 안 알아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분이신데, 이분도 좀 아쉬운 점은 결혼 정보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국가가 있으면 좀 공부를 하고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현지에서 조금 이렇게 알아가거나 아니면 채팅이 되었건 편지가 되었건 소통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진 뒤에 다이렉트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이건 공통적인 부분이니까요. 왜냐면 캄보디아에서도 결혼 잘해서, 현지 여자와 결혼 잘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현지에 와서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한 사람들이 여자를 잘 골라요. 정말 결정사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뒤통수를 맞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또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만약에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에 베트남 여성, 우즈베키스탄 여성,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여성 뭐 있잖아요. 대부분 잘 사는 친구들은 연애를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현지에서 자리 잡거나 현지에서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파악이 안 되니까 대부분 실패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설전을 일고 있는 게 그 소방관님이 결혼을 할 여자를 결정사를 통해서 선택받고 그 여자분과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또 현지 우즈베키스탄 여성분과 사는 경험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을 봤는데, 저는 이런 결혼 정보 업체보다 실생활에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팩트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연애는 물리학과 수학과 달리 공식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퍼펙트 하더라도 연애 쪽은 경험이 우선입니다. 이론보다는 경험이 우선이라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팩트적인 말씀을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남아 여성이 되었건 우즈베키스탄이 되었건 어느 나라가 되었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언어가 어느 정도 되시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더 좋은 방법, 현지에 가서 한 뭐 6개월, 최소 6개월 이상 살다 보면 현지 여성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잖아요. 뒤통수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캄보디아에 사시거나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외국인들의 그 늪이고 외국인을 호구 취급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뭐 캄보디아만 그럴까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에서 호치민까지 가깝습니다. 그리고 태국도 국경선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지 여성들을 경험하고 만나봤을 때 거짓말은 기본으로 해요. 거짓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동남아 국가의 여성들을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려면 결정사를 통해서라기보다 현지 언어를 조금이라도 소통이 가능하게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채팅이 되었건 뭐 편지가 되었건 이메일이 되었건 꾸준히 소통하면서 언어를 조금씩 소통 능력을 늘려서 실력을 좀 향상시켜서 현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내지는 1년 이상 살고자 할 때, 단 뭐 이런 점은 있겠죠. 회사원이시면 불가능하겠죠. 회사원이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채팅을 하면서 꾸준한 관계를 이어나가 보세요. 그럼 언어도 발달이 되고, 뭐 만약에 1년 동안 채팅한 친구 같으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달, 2달 만에 뭐 끊기고 그러면 뭐 굳이 선택할 필요 없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또 다른 여성을 만나면 되니까. 제 말은 꾸준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대편의 여자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편 여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현지 여자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실패가 없다는 거. 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 나이 50세가 넘어가면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한국 남자. 왜냐면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시켰더니 나이 차가 나는 남자들이 한국으로 데려가서 성매매를 시키거나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한국 남자가 캄보디아 여성을 때리거나 구타해서
성매매를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엄청나게 퍼뜨렸어요. 그리고 한때는 한국 남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바닥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현지 뭐 북한 대사관도 있는데 북한 사람들보다 더 안 좋게 생각했고, 오히려 북한 사람들 더 좋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뭐 북한 식당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한국보다 더 위에 있고,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워낙 중국 사람이 현지 가서 캄보디아에서 워낙 갑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남자들,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실체를 알았으니까. 그 제가 있을 때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에는 한국 남자 나이 50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 서류를 넣잖아요. 캄보디아 현지 여성 뭐 18살, 17살, 19살, 뭐 20살 어린 친구들과 결혼을 할 때 서류를 넣을 때 조금 빡구되거나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도 그만큼 그러니까 50세의 제한이 풀렸다 하더라도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나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자 캄보디아의 어린 신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현지에 백이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뭐 빠르게 성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에서는 저는 그 결혼에 성공하려면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가서 소방관이신 분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정말 마인드도 착하고 누구나 봐도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봐도 착한 분인데, 아쉽다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지 마시고 현지 사람, 그러니까 굳이 뭐 우즈베키스탄이 됐던 터키가 되었던 영어권이 되었던 유럽인이 되었건 어느 일본인이 되었건 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와 언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실패가 제로에 가깝다. 이거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여성과 살고 있는 경우, 베트남 여자분과 살고 있는 경우, 터키 여자분을 만나서 살고 있는 경우, 일본은 더 언어가 되는 사람일수록 더 이혼율도 떨어진다는 점,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국제결혼이요,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여시라는 그 여초 사이트에서는 한남충이다, 한남이다 뭐 놀리고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것에 아랑곳할 필요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가 왜 그렇게 국제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눈을 뜨고 한국 여자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드라마 작가 그리고 웹툰 작가도 한국 남자 작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드라마 작가 대부분 여성들이 많다 보니 그 여성이 생각하는 그 여성의 마인드로 드라마들을 좀 만들다 보니, 또 막장 드라마도 나오다 보니 좀 환상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에 대한 편견, 시각,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주입시키는.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를 되도록이면 한국 여자뿐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 남자, 저는 TV보다는 책을 좀 많이 읽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드라마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맑은 분들은 합리적 사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TV를 자주 보는 분들은 건강에는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적인 밸런스적으로도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시청하면 치매가 올 가능성도 크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남자를 평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그리고 드라마 작가의 한국 남자 작가 출신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요약을 하자면, 캄보디아 여성 특징들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류층에 가까운 사람은 피부가 하얗다. 왜? 차에서 실내,
차에서 뭐 실내, 자기가 이동하는 데가 전부 다 실내와 관련돼 있고 자외선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쁘다. 그리고 하얗다. 이런 분들은 KTV에 종사하거나 뭐 유명 호텔 카지노 주변에서 앵벌이를 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분들은 국적이 없는 난민 출신국이 많고 그 다음 베트남계, 그 다음에 일본 혼혈, 그 다음에 중국계 혼혈, 이런 분들 중에 4년제 대학, 프롬펜 왕립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중상층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친구들, 시골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결혼 정보 업체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 현지어를 잘 못하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거짓말을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총을 쉽게 구합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총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든 총을 구합니다. 캄보디아 유명 연예인들 중에 사건이 크게 터진 적이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서세원 씨도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지만, 현지 유명 배우와 유명 탤런트와 결혼을 했는데 남자 배우가 현지에서 바람을 피웠거든요. 근데 여자 그 배우가 남자 배우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간혹이 아니라 간혹 띄엄띄엄 일반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4년제 이상 대학 나온 친구들은 언어가 영어라도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언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크메르라는 크메르어를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몇 마디 생활 영어 수준으로 저도 크메르어는 하는데, 영어와 크메르어를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웬만한 소통은 합니다. 웬만한 소통은. 그럼 그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상대편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베트남어도 굉장히 그 사성 때문에 중국어보다 더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 중에서도 완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말을 해요. 그런 분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실패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로 베트남어만 하시는 분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즈베키스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서둘지 말고 1년 정도는 상대방을 꾸준히 알아가는, 그 나라 문화, 그 여성을 통해서 그 나라 문화를 알고 언어의 장벽을 어느 정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상급이나 중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좀 조그만 노력을 하면 영어와 현지어를 섞어서 커뮤니케이션 정도만 되면 이 여성은요 6개월만 사귀어봐도 현지에서 대부분 답이 나와요. 나쁘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사기꾼이다, 다 나와요. 속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해외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너무 빨리 서둘지 마세요. 어차피 평생 같이 살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방관 그분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옹호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댓글 보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현재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봤고, 또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봤을 때 언어가 안 되고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디가 되었건 그 나라, 그냥 내 평생 배필로 맞이하고픈 여성의 나라에 대해서는 공부는 필수다. 그래야 어려운 확률도 뚫죠. 그죠? 어려운 확률도 뚫고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하건데,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상대방, 나와 평생 살고자 하는 배필의 나라에 대해서 문화와 언어 정도는 배우시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시라.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